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정말 낯뜨거운 장면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 사무실로 찾아오자 인간 방호막을 치고, 그것도 걱정이 돼서인지 쇠사슬이 등장했습니다. 자, 우리가 국회 폭력 이런 거 할 때 쇠망치가 등장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쇠사슬이 등장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법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경호원들이 인간 방어막을 싼 것도 부족해서 아예 이 정문 출입구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버린 겁니다. 자, 이게 동아일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김명수는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들이 하나 둘씩 드러났고 시민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자, 김준욱 초대 공수처장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느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진용만 갖춰지면 대법원장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질문은 지금 공수처의 수사관, 검사 후보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거의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김명수가 지금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만큼 김명수는 실정법 위반 의혹이 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건 부장판사 탄핵 부인 거짓말과 관련해서 진상 파악을 위해서 어제 오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서초구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중앙 출입구에 보안관리 요원들이 의원들의 출입 자체를 막았고 이 문 안쪽에는 쇠사슬을 칭칭 감았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쇠사슬로 문을 막은 것은 처음 본다. 얼마 후 법원 행정처장이 나오더니 대법원장은 만날 수 없다. 추운 날씨니 의원들만 안으로 출입시키겠다. 기자들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지금 김명수는 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공수처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김 대법원장이 왜 실정법을 위반했을까요? 지금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 관련 발언은 없었다는 그런 입장문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국회 김도읍 의원실 등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이 입장문을 보면 분명히 이 임 부장판사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탄핵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김명수 본인의 육성 녹음 파일이 터졌습니다. 분명히 탄핵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습니다. 자,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국회에 답변서라고 보낸 겁니다. 바로 하루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제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임성건 부장판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 김명수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자, 이때 일.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신분이던 2017년 9월 본인의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을 며칠 앞두고 당시 서울고법 민사 26부 재판장이었던 임성건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 인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임성건 부장판사가 직접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임 부장판사는 실제로 일부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걸었고 그 통화 결과를 김명수에게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습니다. 자, 당시 임 부장판사에게 김명수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야당 의원도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야권 인사는 임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김 대법원장이 전방위 로비를 하는구나 라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그해 9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합니다. 최저 찬성률 53.7% 간당간당 넘어갔습니다. 자, 그 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고맙다, 도와줘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게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공무원에게 이런 일을 시킨 경우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독립된 재판관입니다. 굳이 특정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로비를 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법원조직법 49조 정치관 운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4일 김 대법원장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자, 5일날은 자유대한호국당과 한민당 등 시민단체들이 김명수를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어쩌면 쇠고랑찬 대법원장, 현직 대법원장의 모습을 우리는 조만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공수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 떠나서 김명수 대법원장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창피한 피노키오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